안녕하십니까, 장사코치 장코치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장사의 포인트 중에 몇 가지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아이템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가,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이템을 찾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한다. 두 번째, 기존의 브랜드가 되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은 매장들을 직접 찾아서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전수를 받는다. 이 방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보고 선정을 한다. 그러면 뭐 자기만의 노하우를 어떻게 찾느냐, 내만의 노하우가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거를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처음 할 때는 그냥 프랜차이즈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내 가게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프랜차이즈를 해서 망하는 바람에 자기만의 노하우를 해보지도 못하고 접는 경우가 수두룩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자기 어머니가 시래기국을 정말로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잘했대요. 그래서 그 시래기국을 한번 오픈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갈등을 하다가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자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지인하고 같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처음에 손님이 띄엄띄엄 오다가 한 번 오신 손님들이 계속 손님을 모시고 오다가 2년 3년이 지나니까 대박이 난 아이템이 됐습니다. 지금 경남 부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그 시래기국 하나로 브랜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내 주변에 내 어머니나 내 친척 중에 특별한 뭔가 맛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음식을 컨설팅 해주는 데도 있고, 장사를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오시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아이템을 가지고 오시면 그 아이템을 구색은 어떤 음식을 넣고 기존에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점포는 어떻게 구해서 스타트를 하면 된다는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시래기국 하나로 통해서 메뉴는 구색을 맞추는 메뉴를 깔고, 점포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문가들이 돈만 주면 뭐 100만 원 미만만 줘도 충분히 얘기해 주실 분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을 주변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오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을 한 분 정도 아는 사람, 음식점이면 제가 아이템이 음식점이면 음식 아이템 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를 음식 장사하고 있는 분들 한 사람 정도를 섭외를 해서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100% 재구매율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한번 드신 분은 계속 방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아이템이 한 가지만 있다면 충분히 모든 점포 아이템 그 외에 메뉴 그 다음에 등등은 충분히 컨셉을 잡아드리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템 딱 하나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브랜드를 만들 때도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 옷을 입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하나가 중요합니다. 찜닭이면 찜닭, 닭도리탕이면 닭도리탕, 그 다음에 라면이면 라면, 딱 하나를 개발함으로써 나머지 껍데기는 옷을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브랜드입니다. 뭐 내가 라면밖에 못하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해? 그거는 어느 가게든 10%만 팔리지 나머지 90%는 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그런 아이템이 지금 부지기수라고 나는 봅니다. 왜? 예전에 그 음식들 중에 삼계탕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닭백죽을 기가 막히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닭도리탕을 특별하게 뭔가 노하우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은 자기 아버님이 그 잔치국수를 굉장히 특별하게 한대요, 맛을. 그러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런 아이템을 자기가 주변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시식을 해보면서 반응을 보고 움직이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자기 주변에 자기만 노하우를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 것이 가장
대박 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알려지진 않았지만 각 우리 유명한 맛집이나 유명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이 어디나 다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아이템을 주변에 가서 아이템을 가지고 오픈을 하면 되는데, 제가 아시는 그 브랜드 사장님 중에 한 분은 아주 쭈꾸미 볶음, 쭈꾸미, 예전에 한때 쭈꾸미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쭈꾸미를 전문적인 브랜드를 매장을 한 250개 가량 오픈한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전라도에 그 자기 유명한 가게를 찾아가서 1,000만 원을 주고 그 맛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서울에 오픈해서 브랜드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분보다 더 큰 돈을 만지게 되는 짝이 나죠. 그분은 왜 브랜드를 안 했느냐? 그분은 그 브랜드를 생각할 필요도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골치 아픈 거 싫고 자기 그릇이 고고기 때문에 음식점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서울에서 오픈한 이 사장님이 돈을 더 떼돈을 번다는 겁니다. 각 곳곳에 브랜드 만들기는 싫고 그냥 자기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 전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대박 날 각을 예상 못하기 때문에 전수금을 1,000만 원을 주면 충분히 전수를 해주시는 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똑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게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가게를 찾아서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서 그분한테 직접 전수를 받아서 1호점을 오픈하는 것이 두 번째로 대박나는 방법이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한다. 두 번째, 기존의 브랜드가 되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은 매장들을 직접 찾아서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전수를 받는다. 이 방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보고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통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 선정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잡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 중에 특별한 맛이나 특별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거기 팁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 그 아이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봐요? 그러면 망한 가게나 비어있는 점포를 한 달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한번 오픈을 해보는 겁니다. 천막을 해서, 그럼 국수다. 천막으로서 국수 가게 오픈한 걸로 해서 한번 그 국수를 팔아보는 겁니다. 팔아봤을 때 그 손님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고 오픈하는 방법이 있겠죠. 한 달 정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는 것에 가장 포커스를 두면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자기만의 노하우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